네,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알코아와 인텔 등 미국발 실적 호재를 등에 업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763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현재 5천억 원 이상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역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 넘는 강세를 이어가면서 1760포인트 회복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오전장을 마감한 12시 구간, 코스피는 28포인트 오르면서 176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포르투갈 신용등급 하향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증시는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 6거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수도 전고점을 깨트리면서 고점을 향해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요 이평선은 모두 상회하면서 새로운 저항선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강세를 보이자 개인이 차익 실현 매물을 강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6천억 원 이상 넘는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물량을 현재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모두 흡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1,700원 이상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5천원 이상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6천원 이상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더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도가 늘어나면서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상황인데요. 현재 3포인트 오른 50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02포인트로 장을 출발하면서 500포인트와 502포인트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시 구간 0.6%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면서 500포인트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143억 원 팔고 있고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이 막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74억 원, 외국인이 82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1190원대 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14원 50전 하락한 119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6원 하락한 1196원으로 하락 출발한 후에 1190원대 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호조와 유로존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하지만 어제도 장 마감에 급등으로 마감된 만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큰 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형주 위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3% 급등하면서 82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인텔의 효과로 현재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1% 이상 오르고 있고 LG화학도 현재 강세를 이어가면서 1.7%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어제 실적을 발표했지만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대차도 장 초반 강세를 보이다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0.3%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KB금융이 2%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IT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2%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반도체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과 SK브로드밴드, OTI 머티리얼스가 모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과 합병설이 무산되면서 5%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CJ오쇼핑이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도 1% 이상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네오이즈게임즈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나타내자 증권주 역시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업종 중 가운데 7%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6%,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우리투자증권도 6%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증권도 8%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업종이죠. 대형 IT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대형 IT주들은 시총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주가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하이닉스가 1%, 2% 오르고 있고 LG디스플레이도 2%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이노텍 1.9% 오르고 있습니다. 인텔 효과를 반도체 장비주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인텔 효과가 국내 반도체 업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퓨로홀딩스가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신성홀딩스가 4%, 미래산업이 9%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주 2분기 양호한 실적 예상되는 데다가 하반기 수주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 4% 오르고 있고 STX조선해양도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향후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상승 추세는 지속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함께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보시기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황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가 1763포인트, 코스닥은 500선을 돌파했습니다. 501선에서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증시가 2.7% 정도나 급등하면서 현재 9,800선도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 1% 이상 내렸던 중국 증시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홍콩, 대만 모두 일제히 오르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부에 이어 3부에서도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최희용 연구원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하반기 유망 테마 업종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테마를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2차 전지랑 관련된 테마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지난주에는 태양광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2차 전지, 태양광, 전기차 등 계속해서 특히 어제 발표된 정부 발표에 의해서 특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녹색 성장을 위해서 지금 2차 전지 2020년까지 약 15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거대한 지원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특히 일부 종목들은 이미 벌써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오른 상황이지만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어떤 테마가 가장 부각을 받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규모가 현재 약 223억 달러입니다. 2020년에는 약 780억 달러로 약 4, 5배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출 효자 종목 중에 하나가 반도체와 LCD인데요. 이제는 2차 전지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미 그런 보도자료가 많이 돌았는데요. 앞으로는 정부 정책주를 여러분께서 계속 집중해서 보셔야지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종목이 거의 20, 30개 가까이도 되지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걸로 LG화학이 있겠고요. 국내 최초로 리튬 이온 전지를 대량 생산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3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지수 상승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후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탄소 배출권 종목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예. 2차 전지 전해액지를 생산하는 회사로 다시금 거듭나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공장을 많이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성도 2차 전지 테마로 좀 부각을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넥스콘테크, 상신 EDP, 파워로직스 2차 전지용 보호회로 노트북용 모듈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역시 2차 전지 테마가 움직일 때 같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릴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삼성 계열의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이고요. 삼성 SDI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 분야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예, CRT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텔레비전 중에서 뒤가 약간 볼록 튀어나온 좀 무겁고 덩치가 큰 그런 구형 모니터를 CRT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PDP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알고 계신 그 평판 디스플레이 TV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 그리고 SMD 네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MD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즉 핸드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차 전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1차 전지는 일반적으로 쓰는 작은 건전지를 1차 전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2차 전지는 제가 핸드폰 배터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한번 쓰고 나서 다시금 재충전을 하고 또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재활용이 가능한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는 이런 IT 부품에 들어가는 작은 2차 전지만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동차도 또는 자동차보다 더 큰 기계라든지 축전지 같은 거를 굉장히 대규모의 전력을 저장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고부가 가치가 가능한 2차 전지 쪽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 SDI가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미 주가가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18만 원대를 보여지고 있는데 이미 좀 덩치가 커져서 무거워졌기 때문에 목표가를 지나치게 높게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목표가를 21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 요즘 들어서 삼성 갤럭시 폰이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아이폰 테마도 같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하고 삼성 SDI를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희용 연구원님께서는 정부정책 수혜주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하반기 유망한 테마 업종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2차 전지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 SDI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현재 가격대가 18만 원 선이고요. 목표가를 21만 원, 손절가 16만 원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용 연구원님, 네. 이렇게 휴대폰 배터리를 직접 갖고 나오셔서 보여주시니까요. 2차 전지가 뭔지 다시 한번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는 모두 2차 전지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럼 예, 일반 2차 건전지도 네. 충전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보통 2차 전지 종류도 굉장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어가긴 어렵지만 재생이 가능한 전지는 모두 2차 전지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기차에도 들어가겠죠. 예, 물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희용 연구원님의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문자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보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닉네임 보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또 가지고 계신 종목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을 적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종목들을 보겠는데요. 2899님께서 세 종목을 보내주셨어요. 들고 계신 포트에 있는 종목을 모두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태광과 STX, 현대 하이스코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도 STX와 현대 하이스코를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STX가 24,840원에 30%를 들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29,900원에 20%를 들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최용 연구원님, 네. 두 종목이 모두 현재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예, 한 분께서 갖고 계신 종목이라는 전제하에 두 종목을 어떻게 비중을 조절해 나가면 좋을지 좀 짚어주세요. 예, 일단 결론적으로는 예. 일단 좀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신데 잘 참으신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거의 16,000원을 깨는 모습까지 보여왔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해외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유럽의 그런 재정위기가 일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에 민감한 조선업종이 다시금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려운 시기는 잘 참아오셨고요. 다시 또 올라올 때는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STX 같은 경우에는 4월의 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STX 엔진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지금 26,300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자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하반기에서도 좋은 수주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STX는 계속 홀딩을 하시고 목표가를 좀 중장기적으로 3만원까지 참고 기다리시면 연말 정도에는 올라올 수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현대하이스코라고 말씀하셨죠? 예, 29,900원에 20% 들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29,900원이면 안타깝게도 거의 전고점 근처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현대그룹의 대표적인 그런 철강, 내연강판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요즘 들어서 좀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 요즘 들어서 다시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제품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하반기 들어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자체는 우상향입니다. 다만 철강주의 특징이 굉장히 무겁고 좀 지루한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전고점을 넘어서 한 24,000원 정도까지 목표를 좀 잡으시고요. 성격이 좀 급하시다면 원금이 회복되시면
그때 다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손절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지금 이동평균선 자체가 121선, 61선, 241선 다 우상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입니다. 꼭 참고 기다리시면 둘 다 원금 회복이 되실 테고요. 예. 앞으로는 제가 지수가 이렇게 오를 때도 강력하게 좀 매수 추천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좋을 때 누구나 사고 싶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고점에 물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사실 때는 물론 어디가 고점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종목 다 참고 기다리시면 원금 회복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오늘의 퀴즈입니다. 기업이 시장의 예상과 다른,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고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어닝 서프라이즈, 2번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닉네임과 함께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18,000원에 구입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비중은 60%를 갖고 계시다고요. 829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우 하이텍을 들고 계신데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요즘 들어서 자동차 부품주나 IT 부품주를 포트에 편입을 안 하신 분들은 약간은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없으면 불안하고요. 예, 그런데 좀 비중이 좀 일단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거의 매수하신 가격대인 것 같고요. 네, 현대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문이라든지 그런 알루미늄 강판 같은 거를 같이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보시면 시가총액이 지금 약 5,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때 작년 순이익이 약 1,000억 원이었습니다. 5,400억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PER 단순 계산을 해도 약 5.3배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작년 실적과 동일한 실적이 올해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약 순이익이 9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겠지만 실적이 2배, 3배 이상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현대 기아차가 지금 유럽에서도 굉장히 좋은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더 나은 성장을 보일 걸로 기대가 됩니다만 주가는 오를수록 좀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눈높이는 약간 낮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전고점보다 다소 위인 한 22,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이 계속 약간 가파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모습이 꺾이기 전까지는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마음가짐으로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현대중공업을 상담받아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49,000원, 30%를 갖고 계신데요. 매도 시기를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오일뱅크 인수효과의 득과시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하나이6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오일뱅크를 인수함에 따라서 재무가 부담될 수도 있겠다라는 뉴스도 전해진 가운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라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채용 연구원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매수하신 가격이 149,000원이요. 처음 그 말씀을 듣고 깜짝 예. 놀랐습니다. 사실 현대중공업을 10만 원대에 살 기회는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10만 원대에 과감하게 매수를 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가격에 일단 매수를 하셔서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을 보고 계신 걸 축하를 드리고요. 또 제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 3주 전에 22만 원대 근처에서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지수가 올라오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오일뱅크를 100% 인수하기로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복잡한 그런 판결의 결과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현대그룹의 손아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지배적인 의견이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오일뱅크의 득과시를 여러 가지로 분석한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있는데 재무적으로는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조 단위 이상의 돈이 들어가게 되고 현대중공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수주가 부족하게 되면 그 돈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는 보시다시피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인수를 한다고 할 때 보통 주가가 내리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스로의 덩치도 크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오일뱅크를 인수하는 거를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전고점이 26만 5천 원을 오늘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조금만 더 오르면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30만 원 이상까지 목표가를 좀 높이시고 꾸준한 마음으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대중공업까지 오늘 문자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1761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보다 1.5% 급등세인데요. 삼성전자가 3% 이상 오르면서 오늘 대형주의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매수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벌써 5,700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1,500억 원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 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오름폭은 다소 둔화가 됐는데요. 현재 2.9포인트 정도 상승한 500선에 걸려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6월 취업자 수가 31만 4천 명 늘고 실업률도 3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면서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428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1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측은 희망 근로 프로젝트가 2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크게 줄었음에도 수출 증가세 지속 등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 가 지속됐다고 분석됐습니다. 6월 실업률은 3.5%로 3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기는 했으나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됐습니다. 또 청년 실업률이 전월보다 무려 1.9%포인트 상승한 8.3%까지 치솟아 여전히 청년층의 구직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5월 103.4로 전월의 103.8보다 0.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 프랑스에 이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 자체는 13개월째 100 이상을 유지해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 폭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는 상반기에 강력한 회복세와 하반기의 회복세 둔화 등이 겹치면서 완만한 역 V자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연말부터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 검사 불이행 등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아예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 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일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민연료인 연탄값이 9월부터 오를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내달까지 석탄 및 연탄 가격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원가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한 관계자는 2020년 연탄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연탄 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올해는 9월 이전까지 인상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경부는 지난해 연탄 가격 인상에 따라 서민층의 반발
반발을 산 만큼 올해 석탄 및 연탄 가격 인상률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연탄 가격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생활비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경부가 전기 및 가스 요금도 조만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인상 시기에 대한 결정만 남겨놓고 있어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하셨는데요. 오늘 비타민 퀴즈 정답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시장의 예상과 다른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자, 먼저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가져가실 세 분을 말씀을 해드립니다. 8827님, 3979님, 3653님께 드리겠고요. 책 선물은 1267님께 드립니다. 하나이67님께서 오늘 책 선물 받고 싶다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주식 대박을 기대하며 라고 책 선물을 받고 싶어요 하셨는데 드리겠습니다. 받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저희 증시전략센터는 백룡순천님과 비솜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